가고 싶은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지 하는데도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갔고 어제도 그랬고, 한번 꼭 갈 일이 있겠죠. 그 제가 쓰던 거 배낭 하나 따로 구입했습니다. 뭐 신제품은 아니고, 그건 뭐였죠? 오스프리 48리터 짜리인데 여름에는 이거 갖고 쓸만 할 것 같아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평도 좋고, 그 지난번 네이처 하이크 50리터 짜리 55리터 짜리 썼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새로 했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라고 얘기는 뭐 하지만 가격 대비 이 정도면은 뭐 등판도 그렇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등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족스럽게 돼 있고, 보통 제가 이번에 가려고 쌓았던 거를 못 갔는데 또 그냥 이렇게 남기기 좀 아쉽고 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쌓였는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찍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제 요 가방 리뷰는 뭐 저보다 더 산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잘 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패스하고, 가방에 뭘 쌌는지, 이거 48리터에 여름 백패킹 하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물건을 조금 줄이고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갈수록 좀 더 줄여가는 추세로 저도 가는 것 같고요. 또 무게까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또 결국은 저는 첫 번째 이 안에도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도 물이 있고, 보통 저는 여름에 무조건 2리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2리터 가져와서 이제 물티슈 묻혀서 좀 닦는 데도 쓰기도 하고 또 마시는 데 쓰기도 하고, 물론 비와 시기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챙겨갑니다.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방에 제가 이건 뭐 바느질로 집에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좀 달아가지고 스토퍼하고 스틱 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했고요. 물 500리터짜리 거의 여기 좀 더 부착을 해야 되는데 4개 갖고 옵니다. 안에 이제 뒷백에도 들어가 있고요. 물 이렇게 있고, 물 500리터 여기 하나 먼저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등산 풀 때 사실 높은 산을 가지 않을 때는 별 쓸 일이 없고, 전 캠핑 스타일 가방만 쌌다 뿐이지 차에서 내려서 거의 뭐 500m 이상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 스타일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이제 텐트 앞에다가 미니 타프나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거 칠 때 폴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폴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텐트가 지금 힐맨 안잔테 2P인데 요 폴대는 항상 이렇게 옆에 별도로 빼놓고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피 좀 불편하니까 폴대 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요거는 이제 가방 옆에 있는 그 고리들에다가 이렇게 제가 스트링 스토퍼를 연결해 가지고, 이 매트는 항상 저는 주로 에어 텐트, 겨울에는 에어 텐트를 써요. 근데 여름에는 그것도 거의 뭐 700g 네이처하이크 거 1인용 에어 매트 쓰는데, 돌이 아주 많은 곳이 아니면은 사실 이거 갖고 좀 웬만한데 땅을 잘 골라 놓으면은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에어 매트를 산 이유는 자갈이 많은 곳에 예전에 캠핑장 갔을 때 이거만 갖고 가는데 등에 찔리더라고요, 잘 때. 그래서 갖고 가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요거만 할 거면 한기가 등 밑에서 많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바닥에다 이제 그 텐트 안에 음방 매트 깔고 돗자리 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걸 해도 그냥 침낭이 있다 하더라도 에어 매트가 이만큼 또 한 5cm 이상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갖고 다니고 여름에는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요거 그냥 매트 하나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갖고 날 때 이렇게 다 싼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끈으로 대충 고무줄로 하기는 좀 약하더라고요. 드러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이처하이크 발포 매트.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검토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요즘 지금 요거 2.5cm인가 되게 두꺼운 게 나왔더라고요. 1인용 에어 매트, 발포 매트가. 아예 처음 살 때 그걸로 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두께가 요 정도 좀 더 두꺼운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를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저는 못 샀는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집에 이런 게 2개가 있어가지고 2개를 같이 깔아봤는데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까는 거는 별로 안 좋더라. 차라리 하나를 깔 때 좀 이거 두꺼운 거 네이처하이크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합니다. 이 팩을 사실 무게가 뭐 그렇게 이것도 뭐 무거운 망치, 일반 망치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실 무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갖고 다니는 이유는 팩을 사실 박을 때 겨울이 아니라면은 여름에는 웬만큼 그 팩이 다 들어갑니다. 발로만 밟아도. 근데 이걸 언제 쓰냐면은 팩을 뺄 때 손으로 사실 빼기 되게 힘듭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특히 겨울에는 이거 갖고서는 빼기 더 어려울 때 많았고, 저는 겨울에는 아예 이제 대못을 갖고 다니거든요. 콘크리트 대못. 그걸로 교체해서 갖고 다니고, 여름에도 이걸로 뺄 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땅을 긁을 때 약간 자리를 좀 하거나, 우중 때는 이제 주변에 삽 대신에 이걸로 이 뒷부분으로 물기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럴 때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전천후로 쓸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겁지만 이건 챙겨서 갖고 다니고요. 망치, 삼각대 여러 가지 써봤는데 결론은 이제 그냥 이거 저렴한 셀카봉, 멀리서 결국 이제 삼각대 놓고 찍던 가까이서 찍던 보통 원거리, 제 몸이 다 나오거나 상반 이상 나오려면 최소한 원거리에서 찍어야 되는데, 일반 삼각대는 무겁더라고요. 바람 많이 불 때를 제외하고는 이거 이렇게 세워놔도 좋고요. 밑에는 이제 볼헤드라고 그러죠. 아래 볼헤드를 놓았고, 이 볼헤드를 놓으면 좋은 이유가 땅이 보통 이렇게 평평한 데만 있지 않고 텐트 안에서도 이렇게 울퉁불퉁 가방 같은데 많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러지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위가 높으면은 더 잘 쓰러집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간들간들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그럴 때 볼헤드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갖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평평하게 무게중심도 잘 잡고, 요거 밑에 특히 삼각대 특징은, 이 받침 특징은, 이건 볼헤드 따로 요거 따로인데, 요 밑에 산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받침 특징은 이렇게 더 길어져요.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야외에서 바람이 좀 불 때 조금 그나마 좀 더 안정적으로, 근데 바람 불면 이 정도 막 흔들립니다. 사실은 일반 삼각대보다는 확실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주 뭐 바람 센 겨울이 아니고서는 주로 이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일반 삼각대나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뭐 본전 삼각대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텐트 안에까지 쓰고 막 할 때는 이게 결국 범용적으로 제일 저는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이제 고프로나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촬영을 하니까 뭐 DSLR 아주 성능 좋은 걸로 찍을 때는 이걸 못 버티죠. 근데 저같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더 좋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텐트 주변이나 바깥에 내다 놓으면은, 저는 이제 어디였지? 이렇게 쓸어 놓고 헤드랜턴, 이게 크레모는 아니고 뭐라 써있나? 베이직 기어라는 헤드랜턴. 뭐 가성비도 괜찮고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면발과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빨간불까지 이렇게 깜빡이까지 이렇게 기능이 있고,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이제 센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뭐 그런 기능 정도 있는 거, 충전식입니다. 이거 만족도 좋고 밝기도 생각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쿠팡에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 미니 랜턴인데요. 메인으로 쓰지 않고 서브로 쓰고 다닌다. 주로 어쩔 때 쓰냐, 야간에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충전식이고요. 뒤에 저는 여기다 이제 찍찍이라고 그러죠. 찍찍이를 이렇게 별도로 붙여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텐트나 이런 데 필요한데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에 고리가 있어서 사실은 뭐 그냥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야간 촬영할 때 조명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텐트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해놓고선 제 텐트 주변에 그 전실 쪽에다 켜놓으면은 주변에 이제 밤에 스트링을 조금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에 걸리는, 가까이 왔다가 뭐 발에 걸리는 일이 없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 때도 제 바깥쪽으로 갖고 텐트에서 빛이 나게끔 하고 주로 저는 잠을 자는 편입니다. 요거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할 게 장비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자전거 블랙박스라고 해서 보통 반디리온이었나? 한 7시간 정도 영상이 녹화가 되는 그런 방수는 안 되고요. 일반 생활 방수 정도. 그래서 보통 영상을 찍을 때 여기다 하나 더 걸쳐 올려놓고선 이거는 거의 뭐 그냥 풀로, 대신 이제 뭐 화질이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고 약간 광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한번 찍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몸에다가 이렇게 꼽아 갖고선 갖고 다니면서 내 1인칭 시점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장시간 스마트폰이 여기서 배터리가 나간다 할 때는 대용으로 이거 하나 챙겨 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360 카메라, 저는 아직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그 기어 360 동그란 거 있죠? 요거 그때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요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가끔씩은 요걸로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가방에는 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노트 20 울트라, 그 다음에 보통 제 촬영하는 거는 이게 노트 9이었나? 9이었을 겁니다. 요걸로 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영상에 대한 뭐 큰 애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주로 이걸로 쓰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가방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는 요거 하고 갈 때 요거 하나 더 챙깁니다. 지금 이제 저 조명 거기에 연결해 갖고 쓰고 있는데, 요거 만짜리 2개, 또는 그 태양광 보조 배터리 그거 같이 하고 요거 하나 하고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장비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보통 저는 이제 자동차 키 같은 데는, 자동차 키 같은 건 이런 앞주머니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차에다 내리는 순간부터 넣고 다니고요. 키 놓고 여기 이제 온도계 하나, 나침판 및 온도계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따로 빼서 AA 배터리가 들어가는 후레쉬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랜턴 후레쉬보다, 헤드랜턴보다 직진성,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뭐 고성능 랜턴은 아니지만 부피도 이만큼 작고, 이렇게 작고 빛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요거다 이제 끈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데나 아니면 텐트 주변에 이렇게 걸어 놓고 주변 조명을 텐트 주변에 나왔을 때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자동차 키에도 항상 같이 걸어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뭐 안 보이는데 비칠 때 큰 불 조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 되나? 크게 넓게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밝은 불, 중간 불, 깜빡이 불, 이렇게 이게 거의 제가 써보니까 50m 이상은 밝게 비춰주는 것 같고, 배터리가 하나짜리인데 제가 써본 경험상 저녁에 보통 한 8시면 해가 지니까 보통 10시 정도에 킨다라운 기준으로 아침까지 이게 빛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 6시간 이상은 중간 불로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머니 항상 밤에 그 노지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씩 혼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발소리나 짐승들, 특히 뭐라 그러냐, 고라니라고 그랬나요? 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살짝 라디오를 이렇게 켜놓습니다. 심야 방송 같은 거 작게 들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동물들한테는 사람 목소리 들리기 때문에 가까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호랑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까 사람 목소리나 음악 같은 거
주변으로 안 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라디오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켜고 밤에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라디오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 듣는 게 훨씬 힐링한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라 그러나요? 이게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근데 수신 능력이 작다고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 다이소에서 제가 5,000주 산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샀더니 작은 건 안 좋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막 지직거리긴 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거는 생각보다 잘 들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부분 겉에 있는 것들은 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캠핑장 갈 때 쓰는데 모라 나이프. 예, 이거 이거 두 종류더라고요. 조금 비싼 거는 이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었고 녹이 안 쓰는 재질.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단계 좀 싼 거는 그냥 그 철. 그 전에 모르고 그냥 샀다가 전에 쓰던 거는 딱 몇 번 쓰고 나무 쓰고 그 다음에 장작 패고 할 때는 이제 써보니까 녹이 슬더라고요. 여기 있는 나일 같은데 이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절삭력도 좋고 나름 가격도 한 18,000원 정도 예, 주고 샀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너무 또 크면 좀 뭐랄까나 좀 위화감이 조성되는데 이거는 모양도 간소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 껍질 케이스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 뺐나? 예, 바깥에 건 다 뺐고 그다음에 머리 이번에는 이제 여기 헤드 상단 주머니 이거 원래 물티슈 뒷팩에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눈여기 위에 놓습니다. 물티슈.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미니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티슈만 꺼내갖고 쓰면은 보통 한 장 쓸 거 두 장, 세 장 쓰게 돼요. 얼굴을 닦는다든지 손발을 닦는다든지 할 때 오염된 곳을 이렇게 테이블 닦는다. 근데 요만 조그만 한 50ml에서 100ml짜리 그 분무기 있죠. 미니 스프레이. 거기다 물을 넣고 탁탁 뿌리거나 거기다가 이제 앞전에 뭐죠? 그 소독제 같은 거, 그 알콜 그런 거 이렇게 넣고 저는 이제 물을 줄여서 얼굴에도 좀 더울 때는 뿌려놓고 그러고 닦으면 물티슈가 굉장히 소모량이 적게 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울 때 뿌리면은 물 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갖고 다니는 거는 요 레토 랜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갖고 다녀요. 오토 캠핑이 됐던 일반 불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켜놓고 꾹 누르면은 불이 이제 작아지기도 하고 꾹 누르면은 밝게 되기도 하고 이런 기능. 충전식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타프 위에다가도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선도 타프 위에 올려놓으면은 전체가 다 웬만큼 충분히 쓸 정도 빛이 나오더라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단 겨울에는 한 3시간 이상은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아무래도 소모량이 금방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이 그 판초이도 갖고 다니는데 판초이는 주로 저는 타프 대용으로 쓰고요. 비가 많이 올 때 판초이를 입고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배낭이 뭐 아주 종주를 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종주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같이 당일치기로 뭐 1박 2일 캠핑 갔다 온 사람들은 차라리 배낭이 젖더라도 제 몸이 차라리 편하게 나을 것 같고 작업하기도 우위 입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특히 겨울에도 저희 챙겨가는 이유가 정말 춥다 싶을 때 이걸 입고 몸에다 이렇게 안에 패딩 안쪽에다 입으면 보온 효과 굉장히 비닐하우스 효과죠. 단 주의할 점은 조절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안에서 습기가 차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건 참고하죠. 아니면 이제 침낭 위에 이걸 덮어 놓습니다. 살짝. 그러면 이제 열이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은박 담요 500원짜리 그것도 하나 꼭 챙겨가고요. 그것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캠핑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
한 번 내지 거의 10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도 거의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이제 알파인 텐트만 치고 나면 낮에나 우중 캠핑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나 움직임에 제한을 받죠. 위에 있고 나오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전실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텐트 위로 해서 그 천막 대용, 타프 대용으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폴대하고 같이 연결해 놨고, 약간 팁을 주면 텐트를 앞으로 바르고 정면 네모난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약간 비스듬히 해갖고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모서리 이렇게 비스듬히 설치하고 출구 쪽으로 약간 넓게 방향을 틀어 놓으면은 한쪽에는 팩다운을 하고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팩다운하고 끌어당기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약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처지거나 하는 일 없이 쭉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쳐놓고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다 뺐고요. 그 다음 이제 안에 있는 것들 한번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이 안쪽에 망사로 돼서 그냥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주로 그냥 이거 뭔지 아시죠? 검정 비닐, 주로 쓰레기 같은 것들 나왔을 때 여기다 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비닐들은 보통 쇼핑할 때 가끔 구매하는 경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말고 잘 접어서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요. 이걸 펼쳐서 놓으면 또 이렇게 비가 가방에 묻었을 때 약간의 그 레인커버 안 덮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어느 정도 방수가 되게끔 됩니다. 요거는 밖에서 이렇게 당기는 형태가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벨크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요 위에 먼저 빼는 거는 헬멧 안단테 텐트. 요게 원래는 이제 쭉 당겨서 이렇게 오므라뜨리는 형태인데 제가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방수 주머니 하듯이 이렇게 끝에 스토퍼가 있어갖고 이거 그래서 집에 돌아다니는 게 있어갖고 잘라갖고 이렇게 쭉 유튜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모양은 좀 흉하지만 엮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사는 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하면은 쭉 누를수록 압축도 되고 모양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동그랗게 그 가방에 놓게끔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텐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마운틴 이퀴먼트 디팩을 썼는데 이 가방에는 좀 놓기가 이 폭이 둘레하고 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중에 파는 아니면 맥주 샀을 때 보통 쓰시는 이 안에다 완전 얼음 넣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제 쿨러백 뭐 사은품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미니 쿨러백 같은 거를 디팩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수가 완전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믹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화식 그리고 도착해서 보통 이제 점심보다 저녁을 먹죠. 비화식 그 도시락이 그냥 하단콩을 저 매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맛을 느끼면서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캠핑장 가서 구워 먹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허기를 때우는 정도의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요리 같은 거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덴국도 뭐라 그러나 용기 있잖아요. 발열 도시락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이렇게 딱 그 종류별로 하셔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차라리 여러 가지 요리 히팅 발열 뭐라 하나요, 팩이 따로 팝니다. 이거 한 번 쓸 때마다 비용이 약 한 1,5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부탄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거죠. 대신 이게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한 번 일회용이라는 거. 단 비화식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것이 좋고, 동계 때 특히 제가 써봤는데 동계 때는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계 때 노지 캠핑 가서 쓰실 때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발열 그 도시락 그걸 쓰는 게, 전 안 써봤는데 영상 보니까 그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전 이걸로 먹었는데 라면이 거의 그 온수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넣고 한 1, 2분 있다 먹는 정도, 그 정도 느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빵,
그다음에 그리고 먹을 건 다 먹습니다. 그 참치캔 조그만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500짜리 그럼 총 3개니까 1.5리터. 그다음에 요거 비화식 같은 경우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면 그것도 믹스를 거의 한 5봉에서 10봉 이상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챙기는데 믹스를 여기다가 부어요. 부은 다음에 물을 붓고 이걸 막 흔들어요. 그 옛날에 아이들 그 분유 섞듯이 한참 흔든 다음에 대신 시원하거나 뜨거운 커피는 아니고 그냥 맛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커피 먹을 때 쓰는 용기. 그다음에 컵. 사실 여기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데 늘 그냥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갖고 다닙니다. 그냥 건빵. 여기 참기름하고 식용유는 꼭 그 비화식이라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뭘해서 찍어 먹을 때 아니면은 이제 고추장. 그다음에 또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 왜 저기 패스트푸드 가면은 케찹들 그 또 집에 냉장고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머스타드라든지 케찹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챙겨갖고 뭐 건빵이나 좀 이렇게 밍숭맹숭하다라고 할 때 찍어 먹는 거. 라면 하나 이거 부셔 먹어도 되니까요. 수저는 사실 이 상태에서 수저는 뭐 이렇게 작게 해갖고 수저하고 칼 가위 물티슈 여기 또 있네요. 나온 게 저거 안 갖고 와도 될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없는 줄 알고 좀 챙겼습니다. 물티슈. 이 비닐은 쓰레기 비닐인데 그냥 밑에 바닥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 먹다 남은 거 담아 놓을 때 쓰는 지퍼백. 그래서 뒷팩은 끝.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뒷팩에 들어가 있던 건데 아까 뒷팩을 안 쓰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게 원래 타프 살 때 주던 주머니인데 요것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집에 이런 것들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모양 흉한데 누가 뭐 보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서 나만 보면 돼. 여기 이제 가서 갈아입을 여름 바지 한 벌.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여러 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입고 다닌다고 매일 뭐 저한테 더럽다고 혹시 하실까봐 이 옷이 저는 똑같은 걸 한 7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양은 똑같아도 늘 갈아입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말. 이건 발목 무릎까지 덮을 수 있는 양말입니다. 반바지 입고 다니다 혹시나 또 상처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신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다음에 수건 이렇게 해서 옷까지가 들어가는 가방. 그리고 그 다음에 접이식. 매일 베른 거를 보면서도 눈팅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모서리 부분이 거의 그 무게중심의 이 받침 닿는 부분이 모서리 끝 쪽이라서 이렇게 균형감도 좋고 설치할 때 조금 이렇게 끼고 빼고 하는 거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봐야 30초 밖에 안 걸려서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건 옛날에 노마드 거에서 샀는데 그 다음에 넓이도 아직까지도 이게 무게 때문에 더 가벼운 걸 쓰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그걸 살까 고민 하다가 결국은 계속 이걸 그냥 쓰는 이유가 넓이가 이게 제일 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이즈 스펙을 보니까 요즘 뭐 더 좋은 게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금세 늘어요. 이렇게 꼽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 연결하고 여기다가 꽂고 이쪽이 되면은 그 다음 이쪽 반대쪽은 오히려 하기가 쉽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꽂고 여기 가운데 꽂고 끝에 이렇게 꽂으면 딱 끝. 예, 아까 말씀드린 여기 끄트머리에 닿는 곳이 있었고 둥그렇게 이게 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여태까지 것 중에서는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무게가 그만큼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 쓰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거 나중에 또 만드실 때 계속 하실 기회 있으면 요 모서리 이쪽은 날카롭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손을 빌 정도보다는 좀 그냥 좀 매끄럽지 않다. 여기에 비해서는 예,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그냥 심리적으로 거슬리더라고요. 접시 있고 침낭 주머니도 정말 요거 하나 둘 세 개인가 작업했나?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냥 쭉 보면서 계속 이거 이식거리 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가 바느질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 해갖고 침낭 놓고 동계 침낭이 이보다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침낭 꺼내지 않을게요. 이렇게 일반 여름에는 사실 침낭 거의 쓸 일이 없었고 가장 가볍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저렴한 걸 10,000원짜리인가 예 배를 덮을 정도. 산 깊은 곳에 들어갈 경우 춥다 싶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다 덮는 게 오히려 좀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라이너를 챙기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부피를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예. 옛날에 요 방식도 하는 왜 그 방수팩이라고 방수 가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가방 자체가 무게가 꽤 되고 그다음에 두껍고 예, 방수는 확실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번 몇 번 썼다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침낭 있고 밑에 뭐가 들었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우면 위보다도 이제 동계도 쓰고 이건 사계절 제가 쓰는 건데 다용도 은박 그 담요라고 그러죠. 시중에서 뭐 개당 500원 600원 정도 구매할 때 뭐 10개들이 보통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매하실 때 사이즈 잘 보시고 그게 중소 대중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왕 살 거 몇백원 더 주더라도 가장 큰 거, 그리고 이게 금방 찢어집니다. 약합니다. 바람에 뭐 이렇게 옆에 잡아 당기면은. 그래서 텐트 안에서 정말 추울 때 덮거나 아니면은 산에서 있을 때 요 몸 안쪽에다가 잠바 패딩 안에 겨울에는 넣고 내 체온을 유지할 때 몸에 쭉 두른 다음에 잠바 입으면 이 열이 굉장히 확실히 체온이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까 뭐 제가 타프 여기 판초이도 타프 대용으로 쓰지만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닐처럼 그 비를 덜 맞게 할 수도 있고, 단점은 한번 처음 살 때는 그 담배각 사이즈에 되게 납작한 카드 정도 그 부피인데 쓰고 몇 번 하면 이제 중간중간 막 이게 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집니다. 이건 좀 두 개를 이은 거거든요. 그래서 눌러도 다시 부풀어 오르고 눌러도 부풀어 오르고 또 이렇게 주머니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침낭 맨 밑에다 깔아놓으면 어차피 밑에다 올라오는 물기 막아줄 수도 있고, 얘들 자체는 소모품이니까 가실 때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챙겨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아니 가족 4명 기준으로 만약 가실 일이다 할 때는 차에다가 한 10개들이 하나 사다가 쓰고 찢어지면 뭐 버리면 되죠. 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에어백을 썼었는데 가끔씩 잘못 관리를 하면 이렇게 바람이 그 미세한 구멍이 생겨갖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충 그 에어백에 바람 이따 넣어야 되니까 이건 뭐 브랜드가 뭐지?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니까 뭐 알파인 클럽이라고는 써 있는데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나고, 어쨌건 요 면이 약간 뭐라 하나요? 촉감이 좋은 거, 이 반대쪽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이 이렇게 흘리거나 이렇게 막 오염되고 할 텐데, 저는 주로 잘 때 그 아까 이 타올 있죠? 수건. 수건을 위에다가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덮고 다닙니다. 그럼 땀이 나더라도 이거 빨거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덮어가지고 사용하면 그나마 좀 뭐 땀이 나거나 아니면 침 흘리더라도 뭐 오염되거나 할 일 없이 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이 사용하면 왜
우리 흔히 말하는 개기름을 하죠. 얼굴이 피부가 닿으면 여기에 기름 이 묻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타올을 항상 베개 위에다가 얹혀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에 있는 거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다 옵니다. 보통 이렇게 해갖고 무게를 재면은 한 11kg, 12kg.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는 화식이냐 비화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다른 데서 사실 무게는 장비마다 이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장비가 영상 장비,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릇들, 티타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100g이 줄어들고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1kg 내지 2kg 정도 줄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줄여도 체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더라. 제가 500m 이상은 안 걸어가고 200m 정도 차에 내려가는 곳만 찾는 이유도, 이렇게 메고서는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힘들더라고요.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물이 오면 오히려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다닐 수 있게끔 대신 짐만 이렇게 담아간다. 예전에 이렇게 배낭 없이 술에다가 이렇게 얹혀갖고 하는데 길이 또 안 좋으면은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레를 끌고 다니면 또 짐이 또 많아져요. 예, 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배낭이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배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딱 제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또 이것도 한번 갖고 가볼까 저것도 갖고 가볼까 하면서 썰매라든지 수레에다 결국 또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정하시고 캠핑을 하면은 오히려 재밌고, 장비가 오토 캠핑이냐 어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이거에 뭐 몇 배 막 늘어납니다. 뭐 화로도 필요하고, 저도 화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개미지옥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박 가면서 차박이 필요한 것들이 또 쫙 늘어나고, 나중에 뭐 차박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면은 그것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 정도 우선 제 가방 리뷰하고, 저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 너무 고가로 시작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다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재구매가 되겠죠. 눈에 장비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고 하면은. 그렇다도 처음에는 너무 부담 없는 선에서 준비하셨다가 여러 번 하신 다음에 그때 좋은 거 구매하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면 장비가 되게 허접하죠. 그래도 그 캠핑하는 유튜버 분들 즐기는 만큼 저도 많이 나름 즐깁니다. 예, 근데 그 즐거움이란 게 장비가 아주 좋아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름 때는 별로 큰 지장이 없는데, 겨울 때는 돈을 꼭 들여야 되는 거, 제가 100% 공감하는 게, 침낭만큼은 최소한 좋은 침낭을 사라, 아니면은 핫팩을 더 챙겨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저는 아직까지는 침낭 해봐야 뭐 다 저렴한 침낭, 쌀레와 동계 침낭하고 1500, 1800짜리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 침낭 써봤는데, 결국 그 침낭이 제대로 안 갖춰주면 결국 오리바지 또 입게 됩니다. 거위털 바지도 입어야 되고 부티도 신어야 되고, 뭐 이래는 저래는 결국은 총량은 또 같아지더라고요. 침낭이 좋아도 오리털 바지를 안 입느냐 또 입게 되고, 또 잘 때 뭐 거기다 알몸으로 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또 핫팩도 또 챙기게 되고. 단 이제 차이점은 그만큼 무게가, 고가의 좋은 침낭은 부피나 무게가 그만큼 여기 혜택이 있더라 라는 거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해했으니까,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분해는 조립의 역순인 것처럼 맨 바닥에 이거 음악감로 놓고요. 그 다음에 침낭 수저 넣고, 그 다음에 침낭 앞에 공간이 조금 남는데 이거 해서 바닥을 최대한 이렇게 빵빵하게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배낭 맨 위쪽에 놓았고, 약간 뭐라면 자세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거 놓으실 때 조정에 요 끄트머리가 약간 볼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요 판과 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혹시나 나중에 장비나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구멍이 뚫리지 않게끔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담아서 놓고, 이거 이제 맨 바깥쪽 위쪽에다가 이렇게 놓아갖고 빵빵을 해줍니다. 아니면 요 겉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어도 상관없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 이 수건 집에서 그냥 쓰는 수건인데, 그 산을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극세사 이렇게 흡수력도 좋고 뭐 가볍고 그런 수건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수건 쓰시면 되고요. 반바지, 무릎 바로 위에까지 내려오는 긴 반바지죠. 여름 반바지. 가실 때 특히 여름에는 주의하실 게 모기나 벌레들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 이제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개 안 했구나. 이쪽에다가는 아까 이거 누구 때 쓰는 끈, 그리고 모기약. 모기약이란다. 저기 벌레가 물지 않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 오늘 여기는 얼굴에 뿌리는 스프레이 안 챙겼는데 그렇게 넣고 다닙니다. 여기다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보통 장거리 다니실 때는 여기다 장비로 넣는 게 아니라 저 사탕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넣고 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말.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무릎 자세로 얘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사실 가방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를 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주먹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팩에다가는 요 컵에다 이렇게 넣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티슈 좀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식용유, 그 다음에 건빵, 라면, 참치캔, 발열식품,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그리고 먹다 남을 때 담아놓는 지퍼백, 그 다음에 커피 믹스, 수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어디다 놓는 건 알겠구나. 갈 때 들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담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혹시 갖고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이런 이렇게 앞뒤로 손잡이 있는 걸 선호해요. 보통 디펙트에 손잡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마운틴 이퀴먼트 걸 쓰는데 이 잡히는 부분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뺄 때도 이게 훨씬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쿨러백 있으시면은 하시고, 좋은 거는 이 안에 이제 방수가 잘 되니까 뭐 얼음을 넣고 습기가 차더라도 시원하게 가실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기능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거 사실 때 잘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또 모양이 사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세는 일반 디팩보다는, 디팩이 D자 모양이니까 디팩인데 이거는 미음자니까 미음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텐트, 이렇게 가로로, 그러면 딱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름 갈 때 하루 정도. 이제 사실 하루냐 이틀이냐 차이는 먹는 것과 물 차이겠죠. 그냥 옷도 조금 더 여벌 옷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능성 옷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말이나. 그리고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 물을 안 넣네? 그다 놓지 뭐. 자, 이렇게 해서 끝. 나머지는 이제
바깥쪽에다가 그 장비를 해야 될 것들이고요. 앞주머니, 오른쪽 옆주머니에다가는 헤드랜턴, 그 다음에 요 이제 야간에 갖고 있는 미니 보조 랜턴 하나 더 챙기고요. 그래서 랜턴이 그럼 총 4개를 저는 갖고 가는 게 되죠. 이 케이스에 넣는 이유가 그냥 집어넣으면은 가끔 눌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 켜진 상태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넣고 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장갑. 예. 이 손가락 나오는 장갑. 여름에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손가락이 보이는 장갑이. 겨울에는 이제 두꺼운 장갑을 쓰시는 게 낫고. 자, 그 다음에 앞주머니에다가는 배터리. 요거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짜리. 그 다음에 영상 촬영용 스마트폰 하나 집어넣고, 이런 이제 이걸 파우치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 말고 집에 그냥 요만한 아무런 이런 비싼 브랜드 가방이 있다면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헤드레스트에 넣으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요거 뭐죠? 그 한초이, 그 다음에 우이. 여름에 우이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랜턴까지. 요걸 빼서 여기다가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무리는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보조 카메라 앞주머니에다 놓고. 지금 찍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실 진짜 통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앞주머니에다 같이 갖고 다니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노트나 있던 자리하고 바꿔서 놓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60은 머리 위에다가 케이스에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모래 나이프 칼 꽂고, 물. 요거는 요 가방은 물을 이렇게 옆에서 떼기 편하라고 갖고 다니면서 옆에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물 마실 때는 제가 군인도 아니고 작전 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쉬어서 선 상태에서 가방 빼고 쉬면서 마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물 2개 들어가고, 아까 얘를 뒷배에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이제 사냥할 때 이제 셀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가거나, 보통 할 일이 많으니까 물을 왼쪽 머리 왼쪽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거 이제 조금 잘 됐고요. 이쪽을 돌려서 텐트펄 집어넣고, 그다음에 등산 스틱. 이거도 제가 지금 등산 스틱이 이렇게 따깍따깍따깍 쭉 펴주면 이제 안에 그 끈이 있고, 저 3단으로 이렇게 요만큼 짧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가볍게 되게 좋긴 한데, 이런데 수납하고 갖고 다니기는 짧고 넓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요거서 아예 살 때 오래 쓰실 거라면 이렇게 따깍따깍 해서 그 QR 레버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로 쭉 폈다가 쭉 줄일 수 있는, 그럼 밑에 부피도 훨씬 줄어들겠죠? 이 부피상 단면이 이상 안 나오겠죠?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망치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갖고 다닐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여기 부분이. 근데 만약에 산행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긁히거나 할 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양말 안 쓰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감아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건 아까 제가 못 넣었던 거 빼고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후레쉬하고 자동차 키는 이제 갈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산에 와서는 요거 다시 들어갈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그냥 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쭉 잠가주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딸깍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딱 구동하면은, 겨울에는 아무든지 이 상태에서 이거 갖고 이 가방에다 겨울을 수납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침낭 부피가 가장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음식 뒷백은 부피가 그대로일 것이고, 침낭과 옷, 가방이 조금 오리털 바지하고 붓띠,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은 입고 있으니까, 근데 가는 동안은 아무래도 패딩은 이 위에 얹히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매트 들어가고, 그래서 부피가 더 커질 텐데, 한번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걸로도 겨울게 되는지 한번 또 한번 쌓아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은 좋습니다. 요거 이게 안에 더 들어가면 좋긴 하는데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가방 등산배당 캐스트럴 48리터의 여름 백패킹용 장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